미국에서 실시한 한 조사에 따르면 새해 결심을 이룰 확률은 8%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결심한 사람이 10명이 있을 경우 그중 2명은 일주일 만에 포기하고 절반인 5명은 한 달 안에 포기했다는 겁니다. 결국 연말에 가서는 결심을 이룬 사람이 한 명도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건 미국뿐이 아니죠. 전 세계적인 현상일 겁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작심삼일 오죽하면 이런 말이 있겠습니까? 결심이나 목표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바로 그 결심을 실행하는 방법이 적합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실행해야 하는 걸까요? 오늘 여러분을 성공으로 이끌 놀랍고도 단순한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로버트 마워가 쓴 아주 작은 반복의 힘입니다. 저자는 UCLA 의과대학과 워싱턴 의과대학에 재직 중인 임상 심리학자입니다. 또한 기업, 병원, 정부기관 등 다양한 조직에 컨설팅을 제공하는 컨설팅 회사 설립자이기도 합니다. 평생을 개인의 행복과 성공에 대해 과학적인 방식으로 연구를 해오며 아주 작은 반복의 힘이라는 책을 써냈죠. 저자가 주장하는 핵심 이론은 스몰 스텝입니다. 작은 반복을 뜻하는 말인데요. 어떻게 이것이 우리를 성공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지 크게 3가지 파트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뇌의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합니다. 뇌는 지금으로부터 500만 년 전부터 계속해서 발전하고 변화하고 있습니다. 100에서 200만 년 주기로 발달한 인간의 뇌는 현재 크게 3파트로 구성되어 있어요. 뇌의 최하단에 자리를 잡고 있는 부분을 뇌관이라고 합니다. 파충류의 뇌라고 불리는 뇌관은 먹고, 자고, 싸는 등 가장 기본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뇌관 위에 있는 것이 중뇌입니다. 일명 포유류의 뇌라고 하죠. 대표적으로 감정을 저장하고 위험에 직면했을 때 살아남도록 우리를 제어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3번째 부분은 되뇌피질로 뇌의 가장 상단에 위치하고 있죠. 바로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성적 사고를 담당하고 있는 바로 이 되뇌피질 덕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3 부분의 뇌가 항상 조화롭게 작동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뇌의 특정 부위가 작동될 때 다른 부위는 기능이 중단되거나 느려져요. 문제는 우리가 안전한 일상이나 고정된 습관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 중뇌에 위치한 편도체는 방어 메커니즘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바로 두려움이죠. 때로는 이를 스트레스라고도 부릅니다. 이로 인해 이성적으로 사고를 해야 하는 되뇌피질의 기능이 제한되고 정지되어 버립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는 새해가 되면 결심을 합니다. 시험에 합격하기, 금연하기, 배우자 구하기 등등. 우리들 대부분은 목표가 클수록 그에 따른 부담감과 두려움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 뇌에서 방어 메커니즘이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변화가 급진적일수록 편도체는 우리에게 더 큰 경보를 울려줍니다. 실패하면 어떡하지? 내가 해낼 수 있을까? 이렇게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계속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만들어내 우리가 현실에 안주하고 변화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내가 그리는 삶 속의 변화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편도체를 자극하지 않는 겁니다. 여기서 바로 스몰 스텝을 이용해야 합니다. 두 번째, 스몰 스텝입니다. 이 책에는 줄리라는 여성이 나옵니다. 2 아이를 기르고 있는 이혼녀인데요. 그녀는 약간의 우울증이 있고 하루하루의 삶에 지쳐 있습니다. 고혈압과 피로 때문에 의료센터를 찾아오게 되었는데요. 몸무게는 정상인보다 훨씬 많이 나갔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흔한 증상입니다. 수십 통의 알약을 쓰지 않고도 이 여성을 도와줄 방법은 있습니다. 바로 운동이죠. 담당 의사인 저자는 말합니다. 평상시 같았다면 돈도 안 들고 확실하기까지 한 이 방법을 열정에 가득 차 환자에게 권유했을 거라고요. 조깅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에어로빅도 해야 된다고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 밑에 다크서클을 보자 그럴 마음이 사라진 거죠. 사실 이 여성과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좋기 수백 명은 넘는 환자들에게 운동을 권했지만 아주 극소수만이 규칙적인 습관으로 만들었거든요. 사람들은 변화를 원할 때 대개 혁신 전략을 먼저 떠올립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극적인 방향 전환을 바라면서 말이죠. 다이어트를 위해 좋아하는 음식을 단번에 끊는 것,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급격한 금단 증상을 참아내는 것 등등. 때로는 이러한 결심이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혁신만을 유일한 전략으로 믿은 나머지 좌절하고 마는 것을 이 책의 저자는 의사라는 위치에서 수없이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고통과 두려움만 안겨주는 실패한 혁신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아주 부드럽게 언덕을 올라가는 것처럼 정상에 도달하게 만드는 스몰 스텝입니다. 도덕경의 노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천리길을 걷는 것도 한 걸음을 떼는 것부터 시작한다고요. 다시 줄리로 돌아와 볼까요? 의사인 저자는 그녀에게 스몰 스텝 전략으로 딱 한 가지 사항을 제안합니다. 텔레비전 앞에서 1분 동안 걸어보기.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면 웃었을 겁니다. 일부는 운동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너무 미미한 시간이니까요. 하지만 그날 이후 줄리는 매일 꾸준하게 1분이라는 시간 동안 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점차 그 시간을 늘릴 수 있었고 몇 달이 지나지 않아 체계적인 운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죠. 세 번째, 작은 질문의 힘입니다. 심각한 알코올 중독자는 술을 처음 접할 때부터 소주를 몇 병씩 마시지 않았을 겁니다. 소위 말하는 꼴초로 불리는 사람도 담배를 처음 배운 날부터 하루 한 갑씩 피우지는 못했을 거고요. 좋은 습관, 나쁜 습관 모두 아주 작은 반복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꾸준히 해 나가다 보면 더 이상 멈출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죠. 동일합니다. 목표가 있나요? 도전하고 싶은 일이 있나요? 작은 것들을 반복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문제 해결과 개선을 위한 습관,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바로 우리의 뇌가 놀이로 즐길 수 있는 작은 질문들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뇌를 프로그래머하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우리 뇌는 질문을 좋아해요. 하지만 질문이 너무 거창해 두려움을 불러일으키지 않게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의 뇌는 두려움이 감지되는 순간 질문을 놀이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이성적 사고를 관장하는 되뇌피질의 기능을 멈춰버리고 편도체의 방어 메커니즘을 작동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작은 질문을 해야 할까요? 큰 목표를 잘게 쪼개서 접근하는 겁니다. 독서를 통해 자기 개발을 하고 싶으신가요?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세요. 독서 습관을 만들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은 무엇일까? 저는 서점에 가서 책 구경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반드시 여러분이 시작할 수 있는 작은 행동이 있을 겁니다. 작은 질문을 통해 여러분에게 맞는 작은 행동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반복하며 늘려가는 거죠. 아주 작은 반복의 힘. 이 책에는 작은 반복을 통해 우리가 혁신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강력한 심리적 저항에 부딪혀 목표로 하는 것들을 시작도 못 해본 경험이 있죠. 작은 반복은 여러분이 꿈꾸는 목표 달성에 도움을 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공짜 티켓은 아닙니다. 그에 따른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물론 여건에 따라 혁신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반복은 혁신과 배타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좋아할 수 있는 전략이며 여러분이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치트키죠.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가 있으신가요? 작은 반복을 통해 꼭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